버지니아주에 있는 미 육군 모병소입니다.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입대가 가능합니다. 최근 입대 열기가 높아지면서 2년째 모병 목표를 초과 달성 중입니다. Always wanted to continue on my family's legacy with like wearing the uniform, and I want to give back. 우리나라는 출생률 저하로 지난 2014년 37만여 명이던 병역 자원이 지난해 25만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부사관 등의 모병을 강화해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징병제의 장점 그리고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군 기피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 육군 모병 여단입니다. 이곳에서 미 동부 지역의 지원병 모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단 측이 밝힌 모병의 핵심 요소는 헌신에 걸맞은 대우입니다. The best tool we have is that if you actually want to join the army, we have a lot of resources for you. It could pay for your house, it could pay for a lot of things. 복무 중 학비 지원을 받으며 대학에 갈 수 있고 150개 직무 가운데 재취업에 유리한 주특기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에 주택비, 의료비 지원 등도 지원자가 모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군대 내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대기업 같은 데 취업을 하실 때 이제 그런 이득도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복무 기간이 길고 전문성을 요하는 모병 간부의 처우 향상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초급 간부 급여 현실화와 주거 지원, 군 복무 경력 호봉 인정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메릴랜드에서 SBS 남승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DC. 오늘은 좀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메릴랜드에 있는 미군 육군 부대입니다. 오늘 특별한 두 분 게스트 모셨는데요. 이희호 모병관님 그리고 송경진 모병관님 오늘 함께 얘기 나누기 위해서 자리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징병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 번쯤 거쳐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은 이제 선택해서 오는 곳이잖아요. 물론 뭐 지원하면 된다라는 원론적인 건 있겠지만 미국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첫째로 이제 나이가 있겠습니다. 17세부터 그리고 이제 34세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35세부터 42세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웨이버 진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력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학위 소지자, 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관련된 또 그런 학위가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기록도 조회를 해서 뭐 도덕적으로 이제 괜찮으신 분인지 이것도 저희가 또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체 검사를 해서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신지 또 저희가 판별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자격 조건을 저희가 또 따져보고요. 그러고 나서 입대 시험은 이제 10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랑 수학을 이제 기초로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뭐 전기나 뭐 정비 쪽 그런 관련된 것도, 도형 관련된 것도 저희가 봅니다. 통과 점수는 31점이고 이제 그건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상위 70%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직업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입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병역을 하면 영주권, 시민권 뭐 이런 거를 준다라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나요? 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주권자 분들부터 일단 입대가 가능하시거든요, 현재. 그래서 뭐 영주권자의 경우에 뭐 보통 저희가 기초훈련, 군사훈련 받으시고 계신 사이에 보통 시민권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영주권을 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영되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분이익 제도라고 기억하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없고 영주권자 이상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비자나 이런 걸로는 입대를 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 카투사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카투사 하다가 미군으로 입대하는 건 안 되나? 뭐 일단 카투사 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영주권자이실 경우에만 이제 뭐 입대를 하실 수는 있는데, 특채로 뭐 뽑혀서 뭐 미군이 되시거나 이러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자원이 입대할 수 있게 지금 두 분 같은 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좀 설득이라면 설득이고 아니면은 설명이라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좀 나름 노하우시라면
있는 건지. 물론 뭐 학비 지원이나 뭐 메디케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베네핏들도 많이 있거든요. 군에서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제공되는 그런 베네핏들도 설명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육군이 저희가 한 150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어요. 군에서만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일상생활 뭐 11년 생활을 하실 때도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괜찮은 그런 11년 직업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게 뭐 그런 걸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입대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뭐 미니멈 그 패싱 스코어는 이제 31점이지만 높은 점수를 받고 하시면은 좀 더 많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메디컬이나 IT, 군 경찰, 물류, 군종 등등 뭐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거든요. 뭐 정보과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점수만 많이 높게 받으실 수 있으시면은 저희가 뭐 좋은 직업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입대하실 때 뭐 컨트랙 사인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이제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으세요. 훈련이나 이런 거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군종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육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베이직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그 기본 군사 훈련 같은 경우는 9주 4일 정도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시면은 바로 후반기 교육이라고 이제 직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정말 짧은 뭐 직업 교육의 경우는 뭐 6주에서 정말 긴 거는 56주까지도 되는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시면은 보통 첫 자대에 배치를 받으시고 그 자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8개월 정도 근무했다. 그러면 대략 그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집값은 빼고요. 입대를 하실 때 어떤 계급에 그러니까 입대할 때 계급도 다 처음부터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E1으로 입대를 하시는데 뭐 저희가 계약을 하시고 입대하시기 전에 이제 뭐 프로모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따라오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E3, 그러니까 일병으로 입대가 가능하세요.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램 상관없이 뭐 전문 학사 학위 갖고 계신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입대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E3, 그러니까 일병으로 입대가 가능하시. 일병 월급이 뭐 한 2,7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월급만. 그리고 이제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은 이제 E4, 그러니까 상병으로 입대가 가능하신 거예요. 상병 같은 경우 월급이 한 3,000불 정도 현재 기준으로 매년 또 올라갑니다. 1월 1일 그리고 또 연차마다 또 호봉수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급여 차이는 한국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뭐 물론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이긴 하겠으나 뭐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미군 같은 경우에는 부사관이라고 따로 뽑는 제도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 사병으로 일단 입대를 처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이밍 서비스나 뭐 타이밍 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통한 다음에 부사관 학교도 가야 되고요. 프로모션 포인트도 어느 정도 쌓이시면은 그때 네 면접도 보고 그 후에 이제 진급이 가능하세요. 특히나 한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일정 기간 지내서 뭐 썰전까지 올라가는지 아닌지는 좀 불분명한데 그러다가 그냥 장교로 임관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길이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격 조건이 되고 그래서 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보고요. 많은 분들, 특히 한인분들 많이들 지원을 하셔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뭐 한인국 분들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타인족 모든 분들 상관없이 많이들 하셔서 훌륭한 군인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돼요. 뭐 OCS라고 저희가 불리는 한국에도 OCS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학사학위가 없으셔도 저희가 학비 베네핏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조건부 계약 해지를 해서 대학교를 보내줘요. ROTC처럼 생활비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장교로 이제 다시 임관하는 그런 이제 조건부죠. 갔다가 오는 느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전쟁을 예비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파병일 텐데 그거는 자기가 지원해서 가나요? 아니면은 그냥 소속된 부대가 가나요? 어떤 나라 군인이든 간에 이제 뭐 목적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쟁에 관련된 일에서 동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파병의 경우에는 이제 부대가 가면 가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파병 갔다 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대가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인원들을 추려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신체적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각 직원마다 이제 재교육을 하고 이제 맞춰서 이제 가게 돼요. 우리 이모 보영관님은 아프간을 무려 3차례나 다녀오셨다고. 아, 네. 그렇죠. 네, 3번 갔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족분들하고도 떨어져 계실 수도 있고 완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언제 이런 나라를 가볼까, 내가 살면서 언제 뭐 이런 장비들을 만져볼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뭐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사실 사람 사는 데고 사실 이제 많은 걸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편의적인 부분, 뭐 심지어 뭐 빨래 같은 것도 군인들이 전투에나 아니면 뭐 작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빨래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값진 시간이지 않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조국 미국의 군의 복지, 아무래도 모병관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어필하실 것 같아요. 가장 지원자들이 혹하는 지원 체계 아니면 베니핏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건 학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입대하기 전에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해서 이제 뭐 전문 학사 받은 다음에 입대를 해서 복무하고 나서 현역 끝나고 나서 이제 USC라고 혹시 학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싼 사립학교 예. 있습니다. 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쪽에. 당시 학비가 52,000불 정도 된다 그랬는데 반은 군대에서 내주고 반은 이제 옐로우 리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따로 재단이 있습니다. 베테랑들을 위한 건데 이제 학비 다 충당이 되고 생활비가 이제 또 한 달에 3,000불씩 나왔어요. 예, 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 이제 미국에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비 때문에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남들보다 해결이 되면서 빨리 이제 학교도 마치고 이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의료 제도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야 뭐 건강보험이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 트라이케어라는 그 보험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병원비나 이런 거 다 지원이 되고요. 뭐 본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직계 가족분들도 다 병원비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자녀도 있지만 병원비를 걱정해서 병원을 못 가고 약을 못 받고 이런 거는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보면 뭐 저 집값 지원이라든가 그것도 심지어 뭐 그냥 일괄적인 게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서 집값도 다 차등 지원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급여를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이제 파이낸스 병가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물가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그 zip 코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편번호 거기에 맞춰서 이제 측정이 되고, 그리고 계급,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차 정도 됐냐, 그리고 부양자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펜던트가 있으신 분들 뭐 4,000불 정도 받으신다. 근데 뉴욕에 가시게 되면은 뉴욕은 뭐 한 5,000불 정도 받고 뭐 이런 식이에요. 군대에서 책임져 준 게 딱 2개가 있어요. 집, 먹는 거. 요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식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병 같은 경우에는 한 480불 가까이 나오고, 장교 같은 경우는 300불. 장교 좀 더 적어요. 식비 수당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집값은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계급이나 이제 그런 부양자 유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해도 그 군 생활이 갖는 계속 이어지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군 생활을 20년을 하시고 나면은 리타이어먼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전역하시는 순간부터 받으셨던 월급의 50%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평생. 그 다음에 또 뭐 군 경력을 통해서 뭐 군 부대 안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정부에서 뭐 직업을 가지시거나 하실 수가 있어서. 네, 커리어가 끊기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군무원으로 취업하신 분,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모병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병에 관련된 뭐 해서 뭐 병무청에서 이제 일하는 뭐 병무청 이제 그런 직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VA라 그래서 베테랑 어페어스 뭐 이런 데서도 일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제가 파이낸스 출신이다 보니까 파이낸스 하셨던 분의 IRS라 그러죠. 네, 그때 이제 그런 국세청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가신 분들도 많고. 재취업의 길이 상당히 넓군요. 많이 열려 있고 많이들 저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베테랑들. 내가 지원해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모병이 잘 되고 약간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게 미국 사회에 의도된 사회 현상이지 않나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런 베네핏 없이 본인한테 이제 뭐 존중됨 없이 누가 이제
선뜻 나서서 복무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도 본인이 쓰임이 있는 데 알아주는 데를 찾아간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베네핏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 풍토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제 모병으로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병관이시니까 군 입대를 염두에 두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점에서 군은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입대를 하면서 좀 저만의 이제 이민자로서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민생활. 그래서 입대를 해갖고 저도 처음에 이제 입대를 했을 때 에즈베 시험 원래 31점 통과라 그랬는데 3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통과 못한 거죠. 그래서 통과 못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 출신들은 이제 영어학교 가는,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훈련소 가기 전에 영어학교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달 동안 공부를 시켜서 이제 97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이제 파이낸스라는 이제 괜찮은 직업 잡아서 군생활 하게 된 거죠. 근데 군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의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저의 피부색으로 사람을 다뤄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하나의 이 군복 자체가 저희 피부색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런 자연스러운 미국 생활에 젖어들면서 이제 이 미군 군대 생활 자체가 저는 하나의 미국의 작은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당해본 적이 없었고 군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았던 게 저의 쓰임을 잘 쓰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입대를 고민하시고 뭐 이제 생각하시는 계시는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입대를 하시면 신명을 다해서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입대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군생활 하면서 느꼈던 이런 기쁨들을 또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보시는 한국인 교포분들 중에서 혹시나 미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뉴욕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송경진 모병관님이나 아니면 버지니아에 계시다면 우리 이희호 모병관님께 많은 정보 받고 또 좋은 인생 설계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DC 오늘 한인 모병관님 두 분 모시고 미국에서의 군인 생활 또 군 지원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떤 장점들 또 어떤 생각할 요소들이 있는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모로풀이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작전들이 시작이 되는 곳이고, 밀리터리 비하이클 이제 험비나 LMTB 이제 그런 군대 장비들이 보통 이제 있는 곳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흔히 아는 험비, 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운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반 자동차는 되게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비슷합니다. 저 옆자리, 저 조수석 자리는 여기 스와 커맨더라 그래서 보통 간부가 저 자리에 앉습니다.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 뭐 어디 방향으로 지시한다든가 한마디로 지시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험비에 앉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뭐 공간은 아주 넉넉하고요. 에어컨이 나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뒤에 좌석도 굉장히 공간이 많고, 영화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 일반 총사수 좌석도 이렇게 있어서요. 차량 자체는 탄탄해 보이고 묵직하다 그럴까요? 육중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